혹시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이제 많은 증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약간 신변 의혹 같은 거? 그런 건 못 느끼세요? 뭐 회유는 있고요. 회유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골리앗 의석을 가졌다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청문회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하고 득표율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4% 앞섰어요. 아이고. 그런데 현재 소선거구 제도잖아요. 그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161석을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국민의힘은 90석, 5.4% 차인데 의석은 지역구에서 거의 배를 가져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소불위의 칼을 막 휘두르는데 사실은 상식이 있다면 국민이 5.4% 차이밖에 변별력을 주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죠. 뭐 계엄 이후의 대선이라 뭐 역대 최대 표차가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표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인 지형만 잘 짰으면 어쩌면 이재명한테 권력이 안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앵커님처럼 기존 언론이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표차는 이만큼이었고 실제 권력도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9대1도 아니고 100대 빵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도 아 그렇지 그렇게까지밖에 표 차이가 안 났었지 아 사실 내 생각과 맞았던 국민들도 많았지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밴드웨건을 거라고 하죠. 한쪽 힘이 세 보이면 그리고 한쪽에 숫자가 높게 나오면 다 글로 몰려버립니다. 저기가 이기는 곳이구나 저기가 옳은 곳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걸로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재명이 잘 못하는데 내가 볼 때 서영기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내가 볼 때 전영기 목소리에 너무 개기름이 꼈는데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렇다는데 MBC 뉴스가 이렇게 떠드는데 KBS 뉴스가 조용한데 이런 거에 휘둘리거나 김어준 같은 방송에 뇌를 의탁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똑똑합니다. 제가 고초를 겪고 있는 박상현 검사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뭐 정의가 뭐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공공수사부 검사를 할 때 이제 체불 임금 사건을 많이 다뤘대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임금 체불 근로자들 중에서는 당장 저녁밥상 차릴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상현 검사의 얘기는 그 체불 임금을 돌려줌으로써 그런 걱정을 없애주는 거. 그런 게 정의일 수 있다. 그게 소박한 정의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상현 검사를 정치 검사나 조작 검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박상현 검사 같은 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오실 때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대부분 검사들이 검정 양복 좋아하고 검정 넥타이 매시는 분들 많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 그리고 사망한 정의 그 정의가 사망한 빈소에서 혼자 그 빈소를 지키는 상주 같았어요. 선배 검사들 그리고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 지금 후배 검사가 저 알량한 배지들 권력들 앞에서 그리고 권력들의 SNS 사이에서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긴커녕 뭐요? 직무정지? 출국금지? 안 부끄럽습니까?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쪼르르 쫓아가는 검찰총장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무회의 원래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왜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 건데요. 거기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차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높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수사하고 재판에서 감옥 보내라. 그게 검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독립시켜주는 거고 검찰 독립 입으로만 떠들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이재명이 칭찬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4월 17일 날 정청래 이제 민주당 대표가 용산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했는데 헌법기구인 검찰을 깡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씨 알겠어요. 뭐가 되고 싶은 건지도 알겠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도 알겠어요. 민주당 종특이 하나 있는데요. 내부에서 비판을 받거나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자기한테 총알이 날라오면 얘들 주특기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라. 외부에. 네. 그 공공의 적이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조중동이 될 수도 있고 나 공격하지 말고 쟤 물어뜯어 하면은 개딸들이 전부 그쪽 달려들어서 물어뜯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제 검찰이나 박상윤 검사가 좋은 먹잇감이겠죠. 근데 권선징악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그 천벌이라는 거 늦더라도 꼭 오긴 오더라고요. 정청래 씨.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발언이 이제 왜 나왔냐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고개 쳐들고 따박따박 대꾸하고 대답하고 그럼 뭐 엎드려서 들어? 태도의 불손함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검찰 깡패들 참 구제불능인 자들
이렇게 비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헌법기구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역사상 있었나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맨날 핑계대는 게 국민이 준 권력이다. 뭔 국민이 줘요? 그 동네 사람들 몇천 명이 준 거지. 자기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다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감히 우리 앞에서 고개를 뻗어가지고 그럼 고개를 어떻게 흔들면서 대답할까? 감히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똑바로 안 쳐다보면 어떻게 눈을 뒤집어 까고 대답을 할까? 쟤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꼴랑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긴 국회의원들이 태반이잖아요. 보통 4% 5%죠. 그러니까요. 호남, 영남 빼고는 네, 빼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수도권은 2, 3%가 더 많죠. 그러니까요. 네. 꼴랑 그 몇백 명, 몇천 명의 지지를 받고 그 알량한 배지에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헌법 독립기관인 검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수사하는 검사, 뭐 소방관, 그리고 뭐 대기업 회장들만 앉혀놓으면 자기들이 무슨 갑 중에 갑이 된 것이냐? 아니 신이 된 것 마냥 구는데 역겹습니다. 신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갑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권력자도 왕도 감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 대표를 자극한 발언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럼 공소 취소를 해라. 그 용기는 없어요. 또. 근데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은 이제 직접 검명하지는 않고 왜 검사들이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그러니까 답변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고 나면 서서 하냐? 공소 취소를 지들이 직접 주도해서 할 용기는 없어요. 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국민들의 상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너진 대한민국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고 정상화됐을 경우 후폭풍은 자기들이 감당하긴 싫고 정확하게 이원석 총장이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즘 애들 말로 긁힌 거죠. 발작한 거죠. 발작 버튼이 눌린 겁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 이제 공소 취소를 하면 어떡하느냐. 네. 특히 이제 박상영 검사는 이걸 이제 특검으로 끌고 와서 지금의 검찰 내에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소시효 10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이미 그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주장했는데 그럴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낼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근데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요.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설마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악마라는 단어만 씁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반드시 연임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국민의 뜻입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법조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예언합니다. 다음 총선 전에 레거시 미디어 중에 여론조사 발표할 겁니다. 개헌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도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67.8%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보도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소개를 하자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국조가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국밥이다. 아이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조를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 같은 거 관심 없습니까, 민주당?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기자랍시고 취재했답시고 유튜버 불러서 이야기 듣대요. 근데 기자면 취재한 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면 취재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 저는 있다고요. 그 사람은 되고 저는 왜 안 됩니까? 혹시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부르면 나가고요. 저는 선서도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불러주십시오. 나가서 실체적 진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온 국민 앞에서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안 부르면 제가 안 까겠습니까? 안 부른다고 제가 안 까지 않아요. 혹시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이제 많은 증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간 신변의 위협 같은 거 그런 건 못 느끼세요? 뭐 회유는 있고요. 회유가 있습니까? 네. 회유는 있고 뭐 그런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고요. 제가 무서운 건 진실이 덮이는 게 제일 무섭고요. 이러다가 진짜 영영 덮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영영 쟤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어떡하지? 연임을 거듭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북한처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네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무섭고요.
저들의 회유와 협박은 귀엽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저랑 친한 정치인들과 저랑 친한 기자들과 유튜버들에게 다 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 사람들까지 다 해치울 수 있으면 해보든가. 지금 물론 여론 영향력을 보면 이제 유튜브가 뭐 기성 언론을 능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진보건 보수건, 맞아요. 좌파건 우파건 뭐 자기 진영 입장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많이 소화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 날 근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유시민 씨가.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재래식 언론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좌우할 거 없어요. 이제 밥벌이가 됐고 직장이 됐어요. 그냥.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있고 민생만을 생각하는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상부 조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사는 데스크라고 하죠. 데스크들은 좌우할 거 없이 여야할 거 없이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뭐 일부 언론사만 빼고는 전부 그렇게 자기 밥벌이 자기 차, 자기 집, 자기 명함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소시민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은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 글 쓰고 기사 쓰고 네.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게 기자라고 저는 배웠고 그게 지성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성인들은 글을 멈추고 정치 원로들 어른들은 말을 멈추고 재판장들은 재판을 멈추고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모든 게 멈춰진 것 같습니다. 그 재판 멈추는 거 말씀하시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종료하자라고 하는 즈음에 법정에 출두하라고 날아왔어요. 사흘 전에 그 재판 받아요. 그분도 배임행위도 있고 뭐 많죠. 언론사의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뭐 범죄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분인데 중요한 건 16년간 집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현직 수상이 판사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부럽네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부럽네요. 모든 게 망가져도 모든 게 후퇴해도 모든 게 썩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법정에서 가려주겠지.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있겠지. 그래도 판사님께서 올바른 판결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제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다 봤으니까요. 이재명 재판 직접 증거도 보고 검찰의 수사 내용도 보고 이재명 측의 답변도 보고 이재명이 말하는 것도 듣고 다 들어봤으니까 재판단은 그래도 올바른 판결이 나오겠지 했는데 저의 기대는 멍청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백광현 대표님이 예고를 했어요. 대장동 관련 추가 증거 앞으로도 계속 공개한다. 지금 공개한 것보다는 훨씬 메가톤급의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공개 안 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버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고 네. 언론사에 파일 안 주고 그냥 재방송에서 틀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손에 쥐는 즉시 제가 제보를 받는 즉시 틀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제보를 얻고 그들이 먼저 틀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김현지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전엔 김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김현지가 그 국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개 비서일 뿐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니다. 김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드를 지우라고 시킬 수도 있고 선거자금 200억 정도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력자다라고 해서 튼 거거든요. 이번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김만배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이것도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유동규가 주범이고 김만배하고 남욱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욱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당신들 거짓말 계속 이어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반박해드리고 반대되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진실이라면 그냥 공개하겠습니다.